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투기 억제 정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이 새해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개발 호재 영향 때문에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개발 호재가 예정이 된 지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요.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굵직한 개발 이슈는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유혜영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저희 고민 사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주부입니다. 노후 준비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요. 특히 부동산 상품에 따른 수익 창출 전략이 궁금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50세 주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가 노후 준비로 가장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이 사례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를 좀 하시면서 현재 뭐 연세가 한 50세 되는 뭐 결국은 은퇴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나이 아직 뭐 한 10여 년 정도는 더 있으셔도 되겠지만 현재 부동산 상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로 봐서는 확실히 이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투자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뭐 예산 약 한 3억 원 정도 가지고 자산을 한번 운영해 보실 것 같은데 자, 이분에 대한 이 투자, 수익형 이 포트폴리오 이 사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은 3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으로 어디 지역에 어떻게 투자가 가능할지 오늘 첫 번째 솔루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하면 뭐 상식적으로 부동산 뭐 하나로 보통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투자 개념의 투자 상품으로 볼 때에는 자,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 사례 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세 가지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일단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업용, 세 번째가 토지. 자, 그런데 자, 부동산이 실제 우리 전문 용어로 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이 복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상식적으로요. 토지에다가 플러스 주택이 들어가는 그래서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건축물이 주택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자, 이 복합 부동산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표현하는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의 이 주택과 상업용이 같이 또 플러스되는 이 복합 부동산에 대한 또 관심들. 그래서 수익형으로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 이 저희가 좀 가장 좀 따져보셔야 될 내용이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최근 뭐 정부에서 워낙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이 결국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잡겠다라는 바로 이 규제 정책을 상당히 좀 많이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정책의 기본은 바로 이 주택에 대한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이냐라는 이제 지역. 자, 상품은 분명히 주택인데 지역은 서울권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 그 투기 관리 지역, 투기 지역. 자, 이렇게 지역을 제한을 걸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도 그렇고 이 지역도 그렇고 정부에서
규제만 들어가면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결론적으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주택 쪽에 있는 상품만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품의 다양성인데 바로 여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주택, 상업용, 토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있듯이 상업용도 가격 상승률이 있고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상품에 대한 순환 투자, 바로 포트폴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연 그러면 규제만 볼 것이냐? 아닙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재테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세테크라고 얘기하는 과연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하는 전략. 그래서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이만큼 많아서 거의 50% 넘게 세금을 내고 앉아 있으면 효율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절세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나 시세 차익 그리고 월세가 나오지 않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는 절세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게 상품에 대한 컨셉인데 자, 여러분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기준 현재로서는 이제 주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사이클상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홀딩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쪽으로 좀 검토를 좀 하시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절세 전략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올라가는 양도소득세와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부세라는 거. 그리고 자, 2020년 1월 1일부터 또 적용되고 있는 자, 주택 같은 경우에 이 취득세.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자, 최고세율이요. 원래 주택 같은 경우 해봐야 2.5%가 넘질 않았었습니다. 이게 보통 9억 이상 되더라도 자, 그런데 현재 조건은요. 4주택 이상자들은요. 무조건 4%를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은 금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절세를 가져가는 부분이 과연 주택을 통해서 주택, 다주택자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상업용을 통해서 자, 가능하면 지금 현재 규제를 가고 있는 이 지역 자, 과연 지역이 현재 기준으로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업용 물건 위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시겠지만 이 3억 원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업용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주택보다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많이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자본으로 좀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좀 제안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러한 이 수익형 상품에 대한 컨셉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품을 조금 더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실 때 참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규제, 지역, 세금 등 여러 효율성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 선정된 지역 어디인지 김수현 캐스터가 전해준다고 합니다. 네, 솔루션픽 김수현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오늘 만나보실 지역, 이런 서울의 대형 상권 중 하나인 합정역 일대입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이 합정은 홍대 상권이 점차 커지면서 위상 역시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합정역에서 유명한 메사나 폴리스 상권이 더 자리 잡으면서 유동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주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당인리 발전소의 지하화 사업 역시 진행되면서 미래 가치 역시 겸비한 지역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초역세권인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구조는 소형 상가입니다. 1층 기준으로 현재 시세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정말 핫플레이스 중에서도 핫플레이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바로 합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합정동은 굉장히 대형 상권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입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규제도 피하고 또 부동산의 절세도 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상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합정동 상당히 핫한 그런 지역입니다. 마포구에는 이 홍익대와 또 서강대학교와 또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활발한 상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갖춰질 그런 입지가 바로 이 마포구인데요. 여기에다가 홍대와 또 신촌의 대규모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으면서 또 인근에는 상암 미디어 디지털 시티의 업무단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포구의 배우 수요는 상당히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본 상가 인근에는 이 대학가와 또 상업지역과 또 업무단지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우 수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인기가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포구에서도 최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합정역 지하철 역세권과 연결이 들어갑니다. 바로 지하철과 연결이 들어가는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입지한 상가이면서 앞으로 이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마포구 합정동은 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장점이 상당히 크고요. 또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면서 양화대교와 또 강변 분로 진입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적인 면으로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과 여의도와 또 DMC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한강 프로지오와 또 메세나폴리스의 입주민까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학가 학생들까지 배우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합정역이죠. 이 합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면서 나홀로 상가가 아닌 대단히 상업시설 내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러면서 홍대 상권이나 또 합정역 먹자골목까지 주변에 인근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이런 풍부한 수요와 더불어 또 형성이 들어가는 그런 상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수요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소형 상가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실 1분 이내면 거의 나가자마자 바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지역인데요. 더 이상 개발 호재가 있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 서울시의 이 생활권 계획을 보면은요, 이 마포구는 200여 개의 디자인과 또 출판 업체가 모여 있는 합정역에서부터 상수역 구간을 관련 이 창조 문화 산업 메카로 만든다라는 창조 문화 사업을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마포구는 최근에는 마포 디자인이라든가 홍대 디자인이라든가 또 출판이라든가 또 특정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을 해서 주상복합이 지금 건립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해서 고용이 촉진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인해서 합정역에서 상수역 이 구간은 앞으로도 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큰 호재를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복합 화력 발전소를 들 수 있습니다. 옛 그 당인리 발전소인데요. 이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복합 화력 발전소 지상에는 공원과 또 그 발전기를 활용한 당인리 역사의 문화 거리를 조성이 들어가고요. 또 절두산 순교 성지와 또 양회진 선교사 묘원 등이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문화 공원으로 조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문화와 예술과 또 시민 휴게 공간의 조성으로 이 홍대 쪽이나 합정동 쪽에는 이쪽에는 이런 풍부한 유동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지역 상권의 발전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포구의 합정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지금 발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합정 균형 발전 촉진 계획 사업으로 대규모 주상 복합 건축물이 지금 건립이 되고 또 그에 따른 합정역은 그 가치 상승이 충분히 상승이 되고 있고요. 또 입주민이 입주가 되면서 유입인구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유동인구가 풍부히 발전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지이면서 동쪽으로는 이 홍익대가 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홍대 상권이 지금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쪽 상권을 보면은 이 성산초교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저청 주거지라든가 그쪽 근린 상업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서쪽으로 볼 때는 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주거 지역이 지금 현재 뭐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용도 전환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상업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정역 역세권의 상권은 상당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 안에 이 내부에 갖추어진 이런 합정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상가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합정동에 위치한 소형 상가 만나보고 계신데요. 저희 빠르게 시세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 5억 2천만 원입니다. 예상 보증금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20만 원 임대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2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2천만 원의 초역세권에 입지한 합정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초반입니다. 레저 취미생활도 하면서 부동산 투자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대비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50대 초반께서 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레저 취미생활까지 하면서 부동산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희 사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분의 사례 정리. 현재 부산, 지방권이긴 하더라도 전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큰 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행복하신 분 같아요. 레저 취미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로 참 이 자산관리 플랜을 좀 계획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자산을 또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예산은 한 4억 원 가지고 이 투자 겸 또 레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좀 제안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에 맞는 좀 특별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은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시고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과연 어떻게 좀 투자를 하라고 좀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학설적이긴 합니다만 실제 현실에 딱딱 또 맞아떨어지는 이론입니다. 자,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 중에 우리가 기본적인 제일 기본이 되는 바로 이 생리적 욕구, 바로 의식주 해결이거든요.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는 바로 그래서 1단계가 생리적 욕구.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안전의 욕구라고 해서 자기 주변 또 가족들 다 이 건강하게 사는 기준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사회적인 활동 능력이나 이런 걸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존경의 욕구, 마지막 최고 단계가 이제 자아 실현인데, 자, 솔직히 여기에서 자아 실현과 뭐 존경의 욕구,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크게 뭐 넘보지 않으셔도 이 사회 활동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나면, 자,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인간적인 즐거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근데 이 부분들이, 자, 첫 번째 욕심은 바로 그 기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바로 이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 중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란 얘기를 드리고요. 자, 최근에 여러 가지 레저 활동 중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사계절에 레저 활동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만큼 모든 것을 갖춘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나라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쁘게 생각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얘기는 알겠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리면,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투자 지역이거든요. 자, 이 대한민국을 물론 저희가 지금 한반도상으로 보면 저 반이 이렇게 분단이 돼 있어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자, 현재 서울권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격 상승이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원칙 중에 하나는, 자, 여기에 레저 활동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레저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저희가 이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곳 위주로, 그러면서도 내륙 쪽, 우리가 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산맥을 따라가는 바로 이 두 군데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남해 쪽과 제주도 쪽을 보통은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토지 중에, 부동산 중에 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지역을 좀 살펴보면 1순위가 제주도고요. 자, 특히 그 안에 서울권에서도 이제 보통 건물들 많이 나갔긴 했습니다만, 자, 일본과 중국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동해 쪽이 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해 쪽과 제주도 쪽 위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 지역은 가능하면 남부 지역의 바닷가 쪽으로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투자 상품이 아까 이 첫 번째로 사례를 좀 솔루션을 제안했듯이, 자, 상품이 주택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레저 활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토지와 주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바로 이 복합 상품으로 좀 가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 제주도나 남해에서 상업용으로 해서 상가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인구가 많은 서울 쪽이나 이 신도시 쪽으로 하시란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 지금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거주가 목적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오랜 한 10년 장기 플랜으로 가신다 그러면 주택만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바닥에 깔고 가는 토지 면적이 좀 넓은 쪽 컨셉을 반드시 잡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 면적이 넓은 이 면적 플러스에 바로 이 주택. 근데 일반 주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시골에 가면 농가주택을 보통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오는 인구 위주는 주로 관광객이나 휴양시설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포커스가 돼 있는 바로 이 주택 상품으로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과연 이거를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반적으로 보통 주택 그러면 거주를 일단 1순위로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투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지만 이 세컨드 하우스라고 보통 일명 별장이나 휴양 내 주택으로 하나를 놓고 가는데,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365일 1년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내가 제주도에 가서 놀러 갔을 때 쓸 수 있는 바로 세컨하우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바로 임대 수익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자 이거요 임대주택을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아니라 저희가 1년치 연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특별하게 운용하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택으로 놓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보통은 주택 컨셉이 아닌 이 상업용 임대 수익 컨셉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투자 수익은 바로 이 대지 지분이 많아서 토지의 공시지가나 지가 상승으로 차액을 버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갖는 바로 이런 전략을 가고요. 가능하면 레저 활동 뭐 제주도가 됐던 남해 쪽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러한 주택 상품, 특히 부동산 상품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좀 더 뭐 저한테 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 지역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김수현 캐스터가 전해준다고 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장기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 사례처럼 레저 활동 같은 취미 생활을 누리면서 부동산 투자 역시 병행할 수 있는 곳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의 거주 만족도는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 최대 관광지로 여겨지는 제주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제2 제주공항 개발, 또 헬스케어 타운 조성 등 접근성 개선과 주변 개발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소개해드릴 타운하우스는 전면이 바다고 후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역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일대에 위치해 있고요. 구조는 타운하우스고 3룸 기준으로 현재 시세 3억 3,510만 원에서 3억 4,51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본 지역은 아무래도 TV에도 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익숙한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제주도로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애월읍입니다. 입지 분석해볼까요? 네, 제주 살아보기라는 게 상당히 유행입니다. 그만큼 제주도가 우리가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인데요. 레저 취미생활과 또 은퇴 이후의 생활과 또 그 세컨하우스로도 인기 많은 지역, 제주도 타운하우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바다와 또 후면에 한라산을 품은 제주도 명품 타운하우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애월 앞바다가 앞쪽으로 펼쳐져 있고 또 한라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도 최고의 입지입니다. 이 제주의 평화로와 또 중간수로와 또 그 애조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또 차량으로 제주 국제공항까지의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또 제주 영어 교육도시와 또 중문 관광단지 이쪽으로도 빠른 시간에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입니다. 이런 입지에 갖추어져 있는 이런 교통의 편리성과 또 접근성으로 앞으로 그 향후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앞전면에는 애월의 앞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뒤로는 이 한라산 푸른 전경이 펼쳐져 있는 그런 입지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제주 타운하우스 단지 주변에는 5개의 유명 골프장이 비롯해서요. 근접에는 또 곽지 해수욕장과 또 협재 해수욕장이 갖춰져 있겠고요. 또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는 이 제주 공항이 있어서 이 제주 공항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지에서 10분 내로 애월 관광지 방문이 가능하겠고요. 또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와 또 제주 영어 교육도시와 또 신화 역사공원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어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대한주거지로도 상당히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 제주 타운하우스의 이 내부는 상당히 고급 마감재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멋진 인테리어와 함께 상당히 실용적이면서 또 안정적인 구조로 갖추어져 있는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본 그 타운하우스 이 야외
이 본 타운하우스 내에는 이 야외 수영장과 또 조식과 음료와 커피를 이용하면서 또 커뮤니티 공간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활용하시는데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여유까지 즐길 수 있는 제주 애월의 타운하우스 입지였습니다. 네, 가치 상승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뭐 개발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어떨까요? 이 제주의 이 개발 호재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그 무엇보다도 이 제주도는 은퇴 이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레저 활동으로 가장 하고 싶은 도시가 바로 이 제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 관광지로 1위 지역이 바로 제주도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집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제주 제2공항까지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 한 3조 원에 가까운 제주 제2공항이 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창출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호재를 갖추고 있는 제주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제주 특별자치도죠. 이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이 핵심 개발 14가지 개발 행위 부분에 대해서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갖춰져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경제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주 혁신도시입니다. 이 제주 혁신도시는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들어오고요. 또 그 지역에 어떤 클러스터 환경의 조성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 증가와 또 비즈니스 방문객이 증가되고 또 문화시설이 증가가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헬스케어 타운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타운은 제주에 약 한 50만 평 부지에 조성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여기에 의료 연구시설과 또 휴양 문화시설의 유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 상시 고용 인구만도 약 한 4천여 명에 또 협력 업체만도 약 한 3만 2천여 명에 따르는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외에도 영어마을 국제도시와 또 아시아의 이 디즈니랜드라 하죠. 이 신화 역사 월드와 또 제주 신항이 또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 제주 신항 같은 경우에는 이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의 이 관련이 때문에 상당히 큰 상주 기간이 들어가겠고요. 약 한 15만 평의 이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관광 미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창업이라든가 이 관련 업체들의 고용 창출 효과로 이주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들어가겠고요. 또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이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형이 인기가 있게 되겠고요. 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1위를 기록하는 지역이 바로 이 제주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제주살이라든가 이 제주 한 달살이로 인해서 숙박이라든가 실거주 등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거주도 하면서 수익까지 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제주도고요. 거기에 입지하고 있는 타운하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애월읍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운하우스 만나보고 계신데요. 가격 분석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제주도 타운하우스입니다. 분양 가격은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는 전세금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이 7,500에서 8,500만 원의 타운하우스를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제주도는 연세를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3,500에서 3억 4,500만 원인데 이 연세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세와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이 약 1억 3,4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대의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56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 자산 관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50대 직장인 남성분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자,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번 솔루션 기대가 됩니다. 일단 사례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솔루션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뭐 현재 안정적인 현금 흐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거기에 이제 자금이 한 10억 원대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이게 과연 이제 단기 투자가 좋으냐, 중장기 투자가 좋으냐는 각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 쪽으로 이제 전략을 포커스를 잡으시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분산 투자로 해서 뭐 자금이 작으신 분들로 가느냐, 집중 투자를 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느냐.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 쪽으로 가는 전략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임대 수익만 창출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임대 수익과 중장기적으로 이 차익형으로 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냐라는 컨셉에서도 당연히 밑에 쪽에 집중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에 대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실제 저희가 이게 이제 투자를 좀 추천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차익을 많이 벌었다는 건데, 자, 이런 지금 현재 한 4층짜리 건물을 2016년도에 투자를 하셨는데 약 한 12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월세가 450만 원이 나오는데, 자, 현재 지금 2020년 지금 1월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벌써 18억 원이 돼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자, 이게 2017년 한 1년 바로 지난 이 2017년도에 17억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주택의 임대주택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월세가 한 540만 원 정도 월세를 매달 바로 들어오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현재 2020년 1월 기준으로 20억 원, 지금 현재 자산 가치로 한 3억 원 정도가 이 차액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8년도 지금 불과 뭐 채 2년이 좀 안 됐는데, 자, 이 9억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는, 자, 앞에 있는 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역세권 위주의 물건들로 투자를 하셨고, 상품으로. 자, 근데 세 번째는 바로 여기 세종, 우리가 요즘 뭐 정부 청사가 많이 옮겨갔던 세종시에 있는 바로 이 수익형 상품에 투자를 하셨는데, 자, 여기도 월세가 워낙 높습니다. 570만 원대가 임대 수익으로 가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한 1년밖에 안 돼서 1억 원 정도의 그래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이게 불과 이게 지난해, 이게 불과 이제 뭐 몇 달 안 됐습니다. 2019년도에 23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바로 여기는 9호선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 물건도 상당히 양호한데, 자,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월세가 앞에 있는 상품보다는 400만 원이니까 좀 적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준으로는 벌써 불과 몇 달이 안 됐는데 1억 원에 벌써 차익을 벌써 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그만큼 집중을 하시는 쪽을 컨셉을 놓고 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선정이, 자, 지금 지방권과 서울권을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지방권이냐 서울권이라는 것을 특정 짓는 첫 번째는요, 바로 인구입니다. 자,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플러스 이거를 매수하려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 수요를 가수요 인구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실수요는 거주를 하는 인구를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그 수요 인구는 실제 거주하는 인구보다는 바로 이 물건, 이런 상품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가지라는 게 바로 이 지역 선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권도 역세권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가수요와 인구 유입이 많은 지방권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활용 방법은 당연히, 자, 소액 분산 투자 단기가 아니고 좀 더 중장기, 그러면서도 똘똘한 한 채로 가기 때문에, 자, 이 활용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임대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으로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기준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근의 기준을 아시겠지만, 자,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임대소득의 세금 적절하게 다 대응하시면서 규제에서도 좀 벗어나는, 그래서 주택수 기준 대비 가능하면 여러 다주택자가 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거는 가능하면
1주택으로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방법. 그래서 활용은 그렇게 하시고, 자, 보유도요. 가능하면 가족 명의, 특히나 공동 소유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1인 소유로 하셔서 혼자 다 나중에 이 매도돼서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부세 혼자 다 내지 마세요. 이 부분들은 충분히 공동 소유로 보유하시는 거 추천드리니까, 자, 이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재테크의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에 그 자산이 어떻게 굴려졌는지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솔루션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지역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세미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부동산 재테크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전에 솔루션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세한 지역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김수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연자분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고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지역일지 솔루션픽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성북구로 왔습니다. 성북구 상월곡동인데요. 상월곡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동부권 최대 뉴타운인 장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주변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주변에 경희대나 시립대, 또 고려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가 밀집되어 있어서 풍부한 임대 수요 역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강북 횡단선, 동북선 등 다양한 도시 철도망 구축으로 미래 가치 역시 두루두루 갖춘 지역입니다. 그럼 부동산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먼저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주택 유형은 다중주택인데요. 위치는 6호선 상월곡역을 도보 1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는 20억에서 21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은 서울시 성북구로 와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입지가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이 매월 연금 같은 월세를 받으면서 또 시세 차익을 누리면서 그 노후 세대들이 가장 즐겨 찾는 그런 건물입니다. 상물고동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입지한 통건물 확인해 보면은요, 6호선입니다. 이 월곡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청역에서 20분대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입지고요. 인근에 6개 대학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고려대학교와 성신대학교와 국민대학교, 한국외대, 경희대, 카이스트, 동덕여대, 서울예술중학교 대학들이 주변에 모두 인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물론이고 교직원들의 이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은 이 차량 운행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북부 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도로와 또 동부 간선도로가 인근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서울 어떤 외곽의 어느 지역이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또 이러한 편리한 교통의 입지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 가치의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이 들어가는 그런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 통건물 인근에는 그 오동공원과 또 청량근린공원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의 주말 산책이라든가 또 휴식을 나누기로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 물건지 본 통건물 인근으로는 이 백화점과 또 대형 마트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겠고요. 따라서 입주하시는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임대인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에 갖추어져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본
그 통건물 주변에 이 장인 뉴타운 개발과 또 역세권 개발이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뭐 향후에는 지가 상승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대학가 밀집 지역인 것 같아요. 일단 입지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장인 뉴타운 사업이 또 한창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겠죠. 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월곡역 초역세권의 배우 수요와 함께 반경 1km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와 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려대학교라든가 성신여대라든가 국민대학교라든가 뭐 경희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뭐 한국예술종합 대학교가 인근에 다 모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명문 학군입니다. 이런 명문 학군을 갖추고 있는 중심지에 본통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과 어떤 임직원 수요층으로 이게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그런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장인 뉴타운 개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이동에 있는 뉴타운은 초기와 중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가격이 상당히 가격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입주되고 있고 향후 입주 예정 세대 수가 약 한 9개 구역에 12,500여 세대입니다. 이런 대단위 세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큰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홍릉 일대가 이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 일대가 바이오와 의료와 어떤 R&D의 거점으로 만들어지겠고요. 이 주변의 대학과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과 병원 등이 연계해서 이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첨단 의료기기 개발센터와 또 홍릉 헬스센터와 또 홍릉 R&D 지원센터 등의 조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일대가 이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죠. 이 동북선이 추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동북선은 목동에서 청량리 간의 경전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향후 착공 예정 시에는 이 통건물의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큰 수혜지도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월곡동에 있는 이 통건물은 임대 수익과 함께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로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역 초역세권 지역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호재들까지 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 정보죠. 시세 분석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네, 매매가 20억 원에서 21억 원입니다. 예상되는 보증금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990만 원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14억에서 15억 원대의 통 건물을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곡역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군이 되어 있는 최고의 대학교들이 인접한 그 학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물건지 인근의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들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어져 있겠고요. 또 강남으로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는 상월곡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마지막 지역 성북구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